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 중랑구 망우동 등 시범 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해 연말부터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아파트 거래 중 30대 매수 비중이 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폭등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단지가 등장한 서울은 평균 분양가가 26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인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됐죠.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는 시장 상황이나 또 정부의 정책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좀 크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악조건 속에서도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 정부의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내는 안목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안목 키워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신다 하신다면 매일매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자세한 내용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흐린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화요일밖에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화요일의 피로도 모두 싹 날려드릴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이제 곧 춘분입니다. 봄이 오는 거죠. 봄이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한번 밖에 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임장을 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들뜨곤합니다. 추운 겨울에 바깥으로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봄이 되면 밖으로 다니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나 재개발 시장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옷을 좀 얇게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바로 재개발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꼭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어디가 좋은 투자처가 될지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꼭 지켜보시고 어떤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꼭 그 지역에 한번 또 도저히 내가 발로 뛸 수 없다라고 하시면 전화라도 부동산 쪽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그쪽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방송 잘 지켜봐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 곁에서 그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부동산 임장하기 참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또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주말에 어디에 좀 다녀왔는데 여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자,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씨, 부동산 임장 활동 해보시면서 또 중요한 선택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다산 신도시에 있는 웅신 오피스텔이요. 네,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 목적으로. 그럼 지금 월세를 좀 받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웅신 오피스텔을 말씀 주셨는데 우선 투자 목적으로 좀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건데 이걸 좀 잘한 건지 아니면 매도하고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곧 춘분이더라고요. 봄이 네, 왔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마음에도 봄 같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다산에 네네.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뭐 크기가 어떻게 돼요? 몇 룸이에요? 원룸입니까? 네? 원룸입니까? 뭐 투룸입니까?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네네.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잘 안 들리는데? 아,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한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예, 분양할 때 예. 분양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서 21년쯤 됐겠네요. 네네. 예, 요때 취득을 하셨고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1억 8천 정도. 1억 8천요? 네네. 지금 전화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안 올랐죠? 네네. 내려갔죠? 네네. 예. 지금 한 시세 알아보니까 한 얼마 정도 하던가요?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억 5천요? 네네.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조금 그냥 대출 없이 들어갔어요. 투자금 대출 없이요? 네네. 얼마 들어갔어요? 세금하고 해서 한 2억 들어간 것 같아요. 아, 2억요. 월세로 맞추셨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거의 다 내 돈이 다 여기다 묶여버리신 거네요. 네네.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월세를 받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 이제 오를 줄 알고 했는데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이게 수익이 아니고 시세 차익형으로 받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에 8호선이 이제 개통하거든요. 네네. 그때쯤 되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8호선 개통하니까 네네. 지금 8호선이 개통 이제 곧 하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오를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강남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음. 요새 이제 오피스텔은 안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 그러니까 월세가 잘 나가겠죠. 네. 예, 월세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세도 어느 정도 좀 더 오른다고 하면 물론 네. 오르긴 할 거예요. 8호선이 네. 개통이 되고 나면 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네. 심리도 있고 또 시청자분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실 거예요. 네.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래 여기가 이제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어디 개통한다니까 옆 주변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가셨다가 이제 오피스텔 또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실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은 이 매물을 혹시 내놓은 상태세요? 아니면 지금 그냥 보유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세요? 네, 내놓은 상태예요. 내놓으셨죠? 언제 내놓으셨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이 됐습니까? 네. 1년 동안 문의가 안 왔나요? 예, 예. 문의가 전혀 없었죠. 예. 앞으로도 문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산 지역에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월세 수익이나 아니면 향후에 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취득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우리 이 오피스텔이라는 건요 원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지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근데 특별하게도 이 오피스텔은 보통 보면 대부분 다 수익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다른 뭐 소득이 없으니까 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이 나중에 아파트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오피스텔은 덜 올랐네.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많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취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시세 차익형으로는 취급을 안 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만약에 시전화분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어느 거를 어떻게 2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여기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으면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가면서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이제 이거를 정리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또 8호선이 개통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예,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하십시오. 네. 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현님. 좀 분양가에서 밑으로 좀 매도 될까요? 예, 분양가에서 저는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예,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맞고 잠깐 그냥 내가 좀 잘 몰랐으니까 이번에 한번 수업료 낸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네네. 수업료 한번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1억 5천이라도 지금 내놓은 금액이 1억 5천이세요? 네네. 예, 1억 5천 내놓으셨으면 그 1억 5천을 온전히 다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다시. 네네. 그러면 이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제대로 된 투자 있죠? 네네. 예,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이거 내 손에 한번 봤으니까 나 이제 진짜 부동산 이거 안 할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발판을 삼아 가지고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발판을 삼아 가지고 요걸로 나중에 부자가 한번 되어 보자고요.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 보자고요. 네. 예. 그럴 수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8호선 개통할 때 네네. 그때 봐가지고 가격 조절해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요. 매도를 하시고 바로 다음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다음 투자처.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서울 네. 지역 안쪽에 들어오셔야 되지 경기도로는 가지 마십시오. 네. 경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요. 경기도도 좋은 지역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서울 안쪽으로 무조건 먼저 1번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가급적이면 지금은 오피스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이 그냥 내가 월세만 받고 살겠다라고 하시면 오피스텔 하셔도 돼요. 뭐 서울에 오피스텔 제가 추천을 드리겠지만 내가 진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나중에 한 1억, 2억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시세 차익에 맞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지금은 서울은 재개발이 그야말로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재개발을 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요럴 때 기회를 잘 보시고 좋은 지역에 미리 가서 선점을 하셨다가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웅신 이게 네.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수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수에 포함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아. 2020년 8월 달 이전에 매수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면 네. 그거는 포함이 안 돼요. 아. 예. 근데 정확한 거는 구청에 가셔가지고 그 취득가 있죠. 네네. 취득세 내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 예. 구청에 가서요? 예. 계약했는 날짜 그리고 취득했는 날짜. 취득했는 날짜라고 하면 이제 잔금일이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 그게 전산에 다 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뭐 보유하는 자금이 있어서 뭔가를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또 뭐 다른 여쭤볼 거 문의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주택수에 포함 안 되면은 다행인데 네네. 주택수에 포함될까봐 이제 그게 문제. 아니요, 그게 또 달라요. 이게 제가 지금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했을 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고, 네네. 뭐 세금을 내는 거나 다른 세금, 그러니까 뭐 재산세나 아니면 뭐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 양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세금은 또 달라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요거 한 채를 먼저 파실 때는 무조건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와요, 아예. 그렇죠. 예, 세금이 안 나오니까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를 아니 진행하시는 지금 게 더 이제 살고 중요하다. 있는 집도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 매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면 2주택이 되니까. 그때는 포함이 돼요. 그럴 때는 그때는 얘가 포함돼요?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건 포함이 되니까 정리 꼭 하시고 오피스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번 다시 세팅을 한번 리빌드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저기 매도할 때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네, 포함이 된다고요. 아,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아까 새해 들어 살고 주택수에 포함 안 있잖아요. 전입신고했죠? 되신다고 여보세요? 네, 예,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죠? 네, 네. 예, 그러면 주택수 포함이에요. 주택이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네, 더 문의사항 있으면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취득하시기 전에 꼭 연락 주시고 물어보시고 네. 취득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비싼 수업료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수업료를 치렀다라는 생각하고 매도를 해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오피스텔 매도 계획부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자 계획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운재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네,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네. 쌍여 스위타콤이라고 네, 한 20년 된 구축이거든요. 네, 네, 그거랑 제가 이번에 신축 레이 카운티 한 4,000세대 들어온 게 있는데 네. 그 두 개로 고민하다가 이제 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거제 쌍용으로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인데 네. 어떻는지 제가 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네. 또 오르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멀리서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네. 내가 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인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지역이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우선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 쌍용 스위타톰 아파트 말씀 주셨고 하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레이카운티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좀 가격이 1억 정도 저렴한 구축 아파트로 조금 마음이 간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어디가 좀 투자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멀리 부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네. 네,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3억 정도요. 3억 정도요? 그리고 지금 네. 취득하시려고 하는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한 5억 정도 하고 예. 레이 카운티는 이제 한 6억 5천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출금만 된다고 하면 레이 카운티를 신축이니까 가고 싶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예. 그래요. 레이카운트는 지금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대단지고, 네. 대단지고, 거제 쌍용 스위타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형, 어떻게 보면 뭐 좀 나홀로는 아니지만 나홀로급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죠? 네. 예. 그냥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입지가 레이 카운티가 경사가 많이 지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입지는 거제 쌍용이 뭐 누가 봐도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평지고. 예. 예, 근데 이제 구축 말고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원 가고 학원지고 이러니까. 예, 초등학교도 바로 뒤에 끼고 있고 그 학원 가도 정말 완전 메인 학원 가거든요. 예. 그러면 네. 시청자분이 이제 쭉 알아보셨잖아요, 다. 네네. 예, 다 알아보셨고 지금 마음이 거제 쌍용 스위타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예. 네. 둘 간에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시청자분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괜찮아요. 두 개 다요? 레이 카운티가 만약에 1억이 오른다 그러면요. 네. 나중에 1억이 오른다 그러면 쌍용 스위타톰도 8천에서 9천 네. 올라요. 아, 네. 내가 덜 들어가는 돈만큼 그 비례해 가지고 오릅니다. 네. 레이 카운티가 1억이 내린다면요. 네. 거제 쌍용도 8, 9천이 내립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예, 다른 네네.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네.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시청자분께서 네. 발품을 팔아가지고 내가 네.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가시면 돼요. 선택을. 저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결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금을 3억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끼워서 네. 이제 부산의 연제구에 네. 연제구에 아파트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네. 예, 연제구에 아파트로 들어오신데 요거는
우리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3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연제구 쪽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부동산 방송에서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일으켜주고 싶은 그런 쪽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남들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의 앞으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네. 수준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분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아,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부산의 지금 아파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갔죠? 네. 예, 서울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적게 내려왔어요. 예. 네네. 근데 만약에 다음에 다시 오른다. 아파트 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어디가 먼저 오를 것 같습니까? 부산에서요? 아니요. 서울,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아, 부산이 오를까요? 서울요? 서울이 먼저 오를까요? 서울요. 그죠? 그거는 뭐 우리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사는 게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는 전세나 월세로 네. 거주를 하면 됩니다. 그죠? 거주. 음. 대신에 투자는 네. 네. 많이 오르는 지역에다 해놓는 겁니다. 아. 많이 오르는 지역에다가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하셨던 그 아파트에 내 돈을 다 주고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 집을 사서. 네. 근데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저라면요. 부산에서는 우리 뭐 연제구에 여기 쌍용 스위트아톰 아파트 거주를 할 거예요. 네. 거주를 하는데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할 겁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고요. 서울에 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있죠. 네. 서울은 지금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앞으로도 네네.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재개발이 바람이 계속 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대전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를 서울 쪽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 서울 쪽으로 보셔가지고 네. 여기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나 네. 아니면 꼭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모아타운이라도 네. 서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한 10년이 지났어요. 네. 여기 쌍용 스위트아톰이 한 2억이 올랐어요. 네. 되게 작게 잡은 겁니다. 2억이 네.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향후에 10년 지나서 보면 이 서울에 내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에 투자했는 거 있죠. 얘는 네. 5억에서 10억이 오릅니다. 음. 완전히 확연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벌었는 네. 돈으로 다시 부산에 사셔도 돼요. 아. 사고도 돈이 남을 그러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네네. 그러면 한 2억에서 뭐 2억 5천 정도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서울에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네. 외곽이 아니라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아파트만 집이 아닙니다. 네. 빌라도 집이에요. 아, 네. 근데 빌라는 잘 안 올라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빌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는 잘 네. 안 올라요. 그런데 네. 이 빌라가 희한하게도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고 하면 얘는 많이 올라요. 아파트가 되는 빌라를 찾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길이에요. 아, 재개발 물건요. 예,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집이 한 채가 더 있긴 한데 네네. 그 거대 쌍용 스윗닷컴 바로 옆에가 동래구가 시작되는데 네. 그 사직역 사고역 앞에 제가 재개발 물건을 하나 사뒀거든요. 예예. 그럼 그거는 잘한 걸까요? 그럼요. 잘하셨죠. 예,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번에 정비구역 이제 지정됐어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남아 있는 것들은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위험 부담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좀 이거를 취득하시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다고 하면 네. 제가 부산보다는 재개발이더라도 서울. 그 정도 금액으로 네. 무조건 서울로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라면요. 지금 네. 한번 세팅을 한번 다시 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서울 쪽으로 투자하는 걸로. 서울 쪽. 예. 거주는 아니면 네. 시청자님, 내가 부산에 그 재개발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네. 내가 만약에 거주의 만족도를 좀 많이 찾는 편이다라고 하면 네.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연제구에 아파트를 하나 사세요. 사시고 자금이 남잖아요. 네. 다만 1억에서 2억이라도 남으면 그걸 네, 가지고 네. 서울 지역에다가 향후 10년을 네. 뒤에 10년 뒤를 바라보고요. 네. 투자를 꼭 해놓으세요.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네. 거주와 투자를 꼭 분리를 좀 해놓으시라. 일단 거주하면서 서울이네요. 투자까지 잘 되는 건 잘 없어요. 그건 예.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네.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가 진짜 투자에만 집중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많이 굴려가지고 내가 향후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거주 안정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 후 남는 여유 자금으로 서울에 투자. 그렇지 않다. 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전월세 거주를 하시면서 또 서울에 더 큰 투자를 좀 계획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조금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6707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이 서울역, 저는 직장이 뚝섬역인데요. 서울에서 8억대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본 아파트가 3개 있는데 성북구 종암 SK, 성북구 종암동의 레미안 크레시엘, 그리고 하나는 노원 월계동의 한화 한진그랑빌 3개의 아파트 중 8억대로 매수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혹은 더 좋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라고 긴 장문의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아마 또 소장님 더 길게 상담해 주실 것 같은데 바로 도움 주실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신혼부부시고요. 신혼부부. 경기도라 그러셨죠? 경기도. 이제 서울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셨는 아파트가 종암동입니다. 종암동에 SK하고 레미안 보셨던 것 같고요. 레미안. 그리고 우리 월계역에 있죠? 월계역. 한화, 한진 그랑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30평대 한 8억 정도 수준에서 8억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북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남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다른 데가 안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사놓고 내가 만약에 그냥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시면 그냥 뭐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향후에 한 10년 뒤에 봤을 때 오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르는 걸,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더 많이 오르는 걸 다들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일단 30평대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30평대 아파트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한 20평대, 25평 정도 돼도 우리가 세 가정이나 네 가정 살기에는 요즘 같은 아파트들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결국에 또 25평을 살게 되면 또 나중에 30평으로 옮기고 싶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30평대를 애초에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면 서울의 중심부가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 있고 종로입니다. 종로가 있는데 길이 조금 멀죠. 멀습니다. 예, 멉니다. 자, 가급적이면 아파트 금액을 이제 금액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외곽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가 가격은 앞으로 향후에도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뭐 어차피 내려갔으니까 골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어야죠, 그죠? 올라갈 텐데 우리 아파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금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음에도
조금 더 오르고 또 조금 덜 내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인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바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자, 재건축 아파트는 우리 강남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진행은 안 되죠. 물론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세대 정도 최소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1000세대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기 때문에 잘 진행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들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보다 이 재건축이 된다는 이 기대 심리, 이 심리 있죠.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실제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재건축이 된다. 뭐 대지 지분이 몇 평이기 때문에 저 무조건 될 거야.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것보다도 저 집이 아파트가 가격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녹물이 나오고 하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될 거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재건축을 해야 돼라는 이 기대 심리들, 이 심리가 움직여가지고 가격을 많이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살펴보셨던 이 아파트들이 과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문가적인 판단을 맡긴다고 하면 굉장히 뭐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보고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볼 관점에서는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어차피 신혼부부시니까 시간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지금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몸테크 좀 한다 생각하시고 재건축되는 아파트들로 들어가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세 군데 아파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디냐면 조금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동대문구에 가시면 동대문구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동대문구 답신리라고 있습니다. 답신리 여기 배봉산이라고 있는데 그 배봉산 바로 옆에 동서울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동서울 한양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 세대수가 한 500세대 정도 돼요.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가 30년이 지나고 작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이제 안전진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게끔 돼 있죠. 조합 설립인가 전에, 사업 시행인가 전에. 자, 그런데 안전진단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된다. 30년이 지나면 되는데 이 동서울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진단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입지적인 장점도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서 가기 좋아요. 5호선 타고 경복궁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호선을 타고 뚝섬이나 밑에 아래쪽에 강남 쪽으로도 가기 접근성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입지가 굉장히 좋다 이 얘기죠. 입지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30평대 아파트를 본다고 하면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7억에서 8억 사이로 아파트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자금보다 조금 여유 자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30평대 아파트인데 위치도 더 좋고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그런 여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금까지도 한 1억 정도가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투자를 이런 데를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주를 하시고 이 남는 여유 자금이 또 생기잖아요. 여유 자금. 이걸 생기면 얘를 가지고 한 채를 더 취득을 하시는 겁니다. 주택, 빌라,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빌라를 취득하셔가지고 얘도 오르고 여기 동서울 한양 아파트도 오르고 이렇게 쌍으로 다 올라가면 이 동서울 한양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르고 그리고 이 재개발 물건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하신다면 여기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동서울 아파트는 그냥 다른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벌고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1억으로 한 채를 더 하셔가지고 얘가 더 많이 벌어주는 효자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드시기를 저는 진짜 간곡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시간이 되셔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이런 지역에다가 어디다 투자하면 더 좋을지 그런 방향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는 아파트만 무조건 볼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아파트를 보시되 가급적이면 너무 위쪽으로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라. 강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라. 뭐 동작구 이런 쪽만 가더라도 8억대 아파트 충분히 취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강북과 강남은 계속해서 격차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더 벌어지는 이제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잘 새겨 들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걸 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 제가 시청자분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주말에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진행하셔서 현장에서 직접으로 이렇게 정문 즉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들도 잘 찾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시장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좀 선택하면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461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저에게 여유자금이 한 1억 원 정도 있는데 1억 원을 어떻게 좀 굴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투자 계획 도움 주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우선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온전히 좀 투자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보신 분 같습니다. 1주택으로 어떻게 많은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채 더 취득을 하고 싶은데 1억으로 서울에다가 어디를 투자할까? 서울이라고 또 찝어주셨어요. 사는 지역이 당연히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방에 계시면서 또 서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1억으로 서울에 어디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좀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조금 지역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역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서울에 1억으로 투자. 그런데 좀 더 빨리 벌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빨리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이고 서울에서 1억으로 이게 없으면 또 안 되죠. 1억으로 빨리 벌 수 있는 투자 있으면 저도 하고 싶네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 자, 1억으로 서울에 투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1억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뭐 재개발 지역에 웬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빌라들이 다 1억 5천, 뭐 1억 3천 뭐 이렇게 다 올라 버렸으니까 그런 지역에 내가 딱 1억만 가지고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진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로 들어가시면 간혹 가다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내내 그 집이 생각나는 내내 고민이 계속해서 들 겁니다. 이걸 내가 잘했나 못했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화를 다시 한번 또 해볼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거를 한 번에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빨리가 중요하죠. 빨리. 요즘 서울 지역에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 돈을 많이 벌겠죠. 재개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아타운을 좀 집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굉장히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줬고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빨리 가려고 하면요. 그 누가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 반려견들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끌고 가는 분들 계세요. 그거 잘 끌려갑니까? 안 끌려가죠. 난 가기 싫다 그러는데 끌려가면 되게 힘들죠. 똑같습니다. 재개발도 주민들이 아무리 뭐 구역계가 설정이 돼 있고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가자고 다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야지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주민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뭐 서울시에서 뭐 할애비가 와가지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막 도와준다 해가지고 그게 잘 가겠습니까? 안 가죠. 오히려 무산될 확률이 나중에 가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 다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서 좀 더 다른 지역들보다 빨리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진짜 주민들이 으쌰으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금천구로 가셔야 됩니다.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시흥동에 보시면 여기 지금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우리 하안주공 있죠. 하안주공이 1, 2, 3, 4 뭐 10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단지 뭐 해가지고 되게 넓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올랐고 또 빠질 때는 빠지죠.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올랐었습니다. 재건축이 된 기대감으로. 자, 그런데 그 정도의 면적에 육박하게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 시흥동에, 금천구 시흥동에 재개발 구역들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재개발 후보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독산동에 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또 있어요.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전부터 추진을 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고 동의서 걷어서 노후도가 만족을 하고 다른 부분들이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서울시로 올라가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이 정도 급으로 이 정도 크기로 재개발 구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최초에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부분 자체가 위에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군데가 더 지금 구역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이 더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금천구의 시대가 열린다. 서남권 중에서도 금천구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에 또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이게 신안산선이 내년 4월, 내년 5월쯤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개통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대심도로 지하 40m를 파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막 복개 이렇게 막 덮어가지고 다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깊게 파버렸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 근데 그 시흥대로 쪽을 요 인근으로 쭉 가보면요. 다 여기에 대부분 다 막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들 다 이 신안산선의 후광을 보고 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걸 투자하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재개발 지역을 한번 눈여겨 찾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억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반적인 재개발, 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해야지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모아타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집을 한 채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마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이거를 신속통합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만 보셔야 되고요. 근데 모아타운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가운데에 여기 시흥동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아타운에 가보시면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4개 구역이고 구역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합설립총회도 아마 4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총회를 지금 진행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구역, 2구역 남아있는데 지금 조합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동의선이 이미 다 걷었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바로 맞은편에 금천구가 있습니다. 금천구청이 있습니다. 금천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사거리 있죠. 이 사거리에 바로 지척거리입니다. 한 500m에서 800m 거리 정도에 여기 신안산선 역사가 들어옵니다.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주변이 모아타운 주변이 다 신속통합계획이에요. 신속통합계획은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한 5년이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뒤면 실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협조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우리 1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좀 더 다른 곳들보다 좀 더 빨리 모아타운 투자를 하시면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에 가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현장보다도 가면 물건들도 잘 없을 거예요. 갭이 좀 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좀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진짜 소액의 물건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셔서 꼭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아타운 예정지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꼭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49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2억 원으로 자녀와 함께 재테크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좀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금액이 2배로 한 2억으로 올랐고 또 좀 길게 본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2억으로 길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고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억 원. 자, 제가 예전 한 4년, 5년 정도 전에 한번 계속해서 주목하라, 투자하라고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서울의 마포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포구에 보시면 여기 합정역이라고 있습니다. 합정역에 여기
요 일대, 한강변 일대 요 블럭을 한번 좀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향후에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우리 세미나를 참석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꼭 한번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설명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 합정동 한번 가보시고요. 일단 한번 가보시고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 한강이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 가보면 아실 수 있고 또 여기가 되게 번잡한 지역이냐 좀 조용한 주택가냐 가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지역에 좀 번잡한 지역보다는 조금 평온한 지역들,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라 그러죠.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가 지금 투자금이 보통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요 2억 정도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한강변이잖아요. 한강변.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비싼 지역들이 어디다? 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비싸다. 한강의 프리미엄, 한강 조망 프리미엄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 10,000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합정동을 먼저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 합정동에 꼭 가보셔서 투자를 꼭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걸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여기가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세미나를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더 많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이번에는 좀 길게 보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 합정동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 자녀분과 함께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또 말씀 주신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주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승우 소장과 함께 다양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또 여러분과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어떤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세미나를 이번에 또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3월 23일 오전 11시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어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보시면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굳이 상담 비용을 내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보다도 무료로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또 좋은 지역에다가 투자 정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는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특히나 소액 투자 많이 찾으시잖아요. 부담 안 되는 금액으로 어디다 투자하면 가장 나중에 향후에 많은 수익을 올릴지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 지역 이런 것들 세미나에서는 다 공개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꼭 한번 물건들도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전화를 주셔서 상담 예약을 세미나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시기가 되게 편하세요. 간혹 가다가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돼서 더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또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부자 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으셔야지 그때부터 공부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투자에 내가 한 발을 들이셔가지고 세상이 이 넓은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찾아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들으시고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무료 세미나 참여하시는데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오전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듣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또 그 세미나에서 나왔던 지역의 임장 활동 오후에 다녀보시면 또 알찬 주말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도 조금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